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북촌 뮤직 페스티벌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장재효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방송은 지금 북촌 사랑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상남자가 한 분 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금 소금 연주하고 있는 한충은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희가 특별히 멋진 분을 한번 이렇게 섭외를 해서 모시고 예. 있습니다. 진짜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요, 그러면. 아니요, 뭐, 네, 그냥, 네, 네. 좋은데 이렇게 만나니까. 사실 알고 보면 좀 쓸만한 남자입니다, 제가. 아직은 뭐, 예. 아직 그래요. 쓸만합니다, 예. 요즘 뭐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들 예, 많이 어려우시죠. 무엇보다 병을 얻으신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네,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두서없이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북촌 뮤직 페스티벌 팟캐스트 북촌 사랑방 6번째 시간이고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아주 정말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금 연주자, 그리고 대금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이시기도 하고 멀티 아티스트 예. 한충은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번이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 저희가 참 만난 지는 오래된 관계이긴 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또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예. 네,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예. 좀. 그래요. 우리 충원 씨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네. 본인께서 직접 한번 예. 해주시면 어떨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하철 타고 가실 때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띵땅 띠다 당땅 띠다 그 곡을 작곡은 아니지만 연주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뭐 그 통신사 광고에 그 국악소녀 송소희가 부른 네네. 아니라 그 노래를 제가 직접 작곡을 이게 했고요. 깨알 같은 자기 홍보를. 예, 그리고 2013년도 KBS 국악대상 관악상을 네. 수상했고요. 네. 예, 뭐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 물론 저 장재호 감독님하고 같이 그때 공연을 했지만 뭐 그런 공연들을 같이 하고는 했습니다. 네. 눈에는 띄진 않지만 막상 얼굴을 알게 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쟤 또 나왔네 그럴 정도로 간간히 얼굴을 비추고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대금 연주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래요. 우리 한촌 씨는 현재 KBS 국악관악단에 국악관악단의 또 예. 단원이시기도 하고 부수석 단원이시죠. 왜 수석은 아니시고? 수석이 아직 공석입니다. 예. 예. 네.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 소금 소리가 나오는 어떤 뭐 광고가 됐던 뭐 노래가 됐던 그냥 연주곡이 됐던 예, 그런 연주곡의 상당 부분을 아마 저는 우리 한충원 씨께서 연주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그런 분이세요. 예. 소금이라는 악기 어떤 악기 한번 잠깐 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금, 중금, 소금이라는 신라 시대 때 삼현삼죽 중에 대나무 쪽 악기, 관악기를 얘기하는 만파식적. 그렇죠. 전설이 있죠. 동해 바다에 떠다니는 섬에서 대나무를 베어다 부는 악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불었더니 뭐 적군이 물러가고 역병이 사라지고 가물대 불면은 비가 오고 요즘 같은 때 그렇죠. 꼭 좀 불어주셔야겠네요. 매일 불지만 아직은 안 닿는 것 같습니다. 공력에. 그리고 폭우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럴 때 불면 네. 또 가라앉고 파도가 거칠 때 불어도 파도가 가라앉고. 그래서 10,000가지 파도를 가라앉힌다고 그래서 만파식적, 만만파파식적이라는 이름의 악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신라 시대 때 그 악기 중에 제일 작은 악기의 모양을 가진 게 소금입니다. 당연히 제일 큰 거는 대금이 되겠고요. 네. 그 중간 사이즈는 뭘까요?
중금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 그 중에 제일 작은 악기가 소금이고요. 네. 굉장히 맑고 부드럽고 예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금은 악기가 커서인지 저음이 나오고요. 또 중간에 청이라는 특수한 그 공명기관이 있어서 비디오니까 한번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보이지 않을까요? 네. 이게 갈대 안에 있는 막을 단오즈음에 채취를 해서 악기에 그 악교로 붙여서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악기에 김이 들어가면 이 가운데 있는 공명판에 네. 이 얇은 그 갈대막이 파르르 떨리면서 그러니까 갈대막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예, 이렇게 이렇게 떨리는 떨리는 거죠. 네, 그런 그렇죠. 효과가 나는 거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국악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봤고, 소금에는 그 청이 없죠. 소금은 소리가 높은 만큼 그 네. 날카로운 음색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요. 청을 붙이면은 너무 좀 뭐랄까 귀가 아프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악기 자체로서 굉장히 고음역대의 악기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있는 내추럴한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네. 사실 소금은 독주 악기라기보다 예전에는 관현악 편성에 하나 정도 들어가는 그 고음역 쪽에 선율을 리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악기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박정현 씨의 꿈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요에서도 아이리시에틱한 느낌도 낼 수 있는 그 서양 악기 대신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한충은 씨를 감히 굉장히 높게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훌륭한 연주자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소금이라는 악기의 연주 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 있게 되는데 굉장히 그런 큰 역할을 하신 그런 감사합니다. 분이세요. 예. 제가 소금이라는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자리 자체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오케스트라에서도. 그렇긴 했죠. 네. 대신 좀 그런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제일 먼저라고 보기에는 그 좀 연배가 많으시지만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네. 김영동 선생님 그렇죠. 음반에서 처음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80년대 중반. 그렇죠. 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슬기둥. 그렇죠. 슬기둥이라는 곳에서 이 소금이 리드가 되는 그런 재밌는 음악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쯤에서는 이제 제가 이런 연주를 많이 하게 됐는데 요즘은 사실 뭐 너무나 뛰어난 젊은 네. 후배들이 많이 나타나서 네. 저도 들으면서 부지런히 안 하면은 금방 또 멋진 연주자들한테 자리를 다 내주겠구나 그렇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아직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겸손하신 말씀이신데 사실 참 제일 무서워요, 후배님들이. 그게 사실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어떤 음악적인 수준도 올라갈 수 있게 그럼요, 되고요. 그럼요. 사실 제가 요즘 듣는 말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말이, 지금 모차르트가 피아노의 신동이었다 그러지만 네. 과연 지금 살아있으면 피아노의 테크닉적인 부분은 얼만큼 뛰어날 것인가. 네.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테크닉이라는 것이 발전됐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대학원에 잘하는 사람 정도 수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나 과학적으로 좋은 테크닉과 연주법이 많이 발달이 네. 됐고요. 지금 우리 후배들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그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테크닉은 점점 좋아지고, 단지 좋은 연주자라고 했을 때는 그 악기로 그 시대에 가장 정점을 네. 찍었을 때 네. 그게 오래 못 가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좋은 연주자가 올라와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또 시대에 앞선 음악과 연주법을 개량을 해내고, 그게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예. 감동스럽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사적으로 친한 선배님이기 때문에 술 먹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제가 그- 워낙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존경스러운 너무 그러지 말고. 네, 그런 어떤 소금이라는 악기를 재조명을 받게 해준 그런 역할도 하셨고,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떤 밴드에 소속된 팀원이 아닌 솔리스트로서 활동을 해주셨다는, 뭐 결국은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자기 레퍼토리를 가지고. 연주자가 연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네. 요즘 들어서는 좀 아쉬운 게 그 잘하는 연주하는 후배들이 네. 다들 팀을 만들어요. 네. 물론 팀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리고 나서 그게
뭐 3년 5년 지나서 팀이 와해가 되거나 네. 다른 음악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그 연주자들은 사실 이름이 남질 않거든요. 이게 참 묘한 일인데 흔한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외국의 유명한 밴드들을 좋아는 하는데 그 멤버들을 다 모르지 않나. 뭐 이런 정도죠. 비틀즈 정도 되면 우리가 다 그 네. 멤버들 이름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다른 뭐 특정 짓기는 어렵지만 네.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뭐 이를테면 토토의 멤버 4명 이름을 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다 모른다든지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게 국악계에서도 요즘 그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국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멤버들이 누구고 어떤 연주자인지를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만한 시장이 없는 것도 문제긴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연주자가 연주자로서 그 안에서 자리매김을 하면 팀의 음악도 사실 더 활성화시킬 수 네. 있거든요. 그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 국악을 아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슬기둥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해금 연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정순현 선생님. 네. 들으시면 아마 이 음악 어디서 들어봤는데 내지는 이게 해금이었어? 이 음악 많이 들었는데 하는 그런 좋은 음악을 너무나 많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개인적인 활동을 너무나 또 많이 하셨고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슬기둥 음악에 공연을 보러 오는 분들은 또 정순현의 해금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많았죠. 물론 그 안에 슬기둥 안에 또 장재호 선배님도 계셨고 저도 잠깐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만 10년 연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었군요. 예. 뭐 지금은 정순현 선생님께서도 안 계시고 예. 저도 멤버도 아니고 하지만 저도 아니죠. 네, 그런 밴드 형태의 음악들이 늘 있고 하지만 사실 전통의 어떤 산조 연주나 이런 것이 아니고는 창작곡으로 솔리스트 활동들이 많지가 않았던 때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예, 특히 우리 옆에 계시는 한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주기 시작을 하시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국악계에도 솔리스트들의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특히 해금 연주자분들의 활동이 워낙 강세였죠. 예. 대단했는데 그 틈을 삐집고 그래도 꾸역꾸역 예. 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조금 아쉽다면은 그 해금 연주하신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다 매력적인 여성분들이셨어요. 네. 예, 강은일, 뭐 정순현, 김혜라, 꽃별 뭐 이런 정말 공통적인 느낌은 다 아름다우시구나. 네. 제가 좀 예쁜 여성이었으면 좀 더 시너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는 성공을 못하고 저기 있습니다. 너무 예. 멀리 가지 마시고요. 예. 충분히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남자들은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나요? 아니 남자뿐만 아니겠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우주가 다 좋아하는 한충.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좋네요. 예. 너무 좀 쓸데없는 개그를 우리가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오셨어요. 예.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일정을 비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너무 바쁘신데. 그렇게 바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북촌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한 적이 있으세요? 작년 북촌 뮤직 네. 페스티벌에 공연을 했었죠. 네, 2014년 북촌 뮤직 페스티벌 때 부뚜막이라는 이름으로 예. 네, 야외 무대에서 거의 그 축제가 끝나가는 어떤 시점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어떠셨어요? 북촌 뮤직 페스티벌 뭐 왔다 갔다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북촌 뮤직 페스티벌을 작년에 제대로 처음 봤거든요. 그 전에는 오가면서 그냥 저도 이제 관람객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앞에서 사람들과 무슨 여러 가지 조그만 그 상점들 열린 곳에서 구경도 하고 네. 여기서 누가 공연을 하나 보나 기웃하고 듣다가 뭐 또 다른 자리 옮겨서 또 듣다가 뭐 이렇게 이런 일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막상 또 참여를 해보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대에서 보는 관객과 제가 그 거리에서 무대를 바라봤을 때 시선이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뭐 그런 것도 느끼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너무 이게
굉장히 좀 길게 자주 1년에 뭐 한 시즌별로 한 4번 정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기 수립문화재단 관계자 예, 여러분께 예. 제가 로또가 되기를 한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사실 그쵸 그게 제일 크죠. 예. 저는 금전적인 것보다 네.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닐까. 아, 좋은 말씀이네요. 정말 꼭 좋은 말씀이네요. 뭐 어디 재단의 후원이라든가 무슨 지자체의 어떤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 시민들이 함께 축제를 그렇죠. 예. 뭐 작더라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예. 것도 좋지 않을까. 매일매일이 축제 같은. 네. 공연장 앞에 그러면 모금함을 예. 네. 오늘 충훈 씨가 좀 이렇게 멀리 가시는 예. 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서로 조심하면서. 우주가 넓기 때문에 네. 그 북촌 뮤직 페스티벌이 그 2박 3일 동안 열리고 있고 근데 길에서도 공연을 하지만 이렇게 작은 그렇죠. 공간에서도 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시거나 감상이 있으시면 좀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작은 공연장은 작은 만큼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주자의 호흡과 연주자의 표현 모든 것을 다 곧바로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집중도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좋은 뮤지션들이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카페나 뭐 갤러리에서 공연을 할 때 꼭 가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촌 뮤직 페스티벌에는 정말 정상급 연주자들이 뜨문뜨문 섞여서 공연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공연들을 같이 하고 계세요. 저기 뜨문뜨문이 아니고요. 예. 다 모두가 정상급 연주자세요. 모두가 아니 저 때문에 제가 조금 너무 이렇게 겸손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전부 다 저 정도 되는 연주자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만 빼고 모두가 정상급입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면 될까요? 저만 빼고 모두가 정상급인. 예. 물론 저도 공연에 참여하면서 정말 좋은 연주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께서도 와서 공연을 하셨어요. 강태한 선생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또 피리 연주자 가민 씨, 뭐 정말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와서 하셨어요. 근데 그런 갤러리에서의 콘서트는 뭐 내지는 카페에서의 콘서트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한 시간의 휴식,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감동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일거양득의 좋은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왜 같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올해도 출연을 하죠. 하시기 때문에 모신 겁니다. 긴급 제안인데요. 네. 제가 악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 뭔가 연주를 좀 들려드리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청취율이 좀 낮아서. 네. 한종 선생님이 출연하셨는데 5만 명밖에 안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최소한 15만 명은 봐야 되니까 제가 그러면 연주를 한번 그러면은 제가 그 만든 2집 음반 중에 타이틀곡인데요. 이 곡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은 곡입니다. 그 저희가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의 글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처음 우리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것은 이제 세종대왕 시절이죠. 그때 처음 한글을 만들었을 때 한글을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훈민정음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구단도 고절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외우고요. 천자문도 고절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죠. 그래서 한글을 백성이 가장 빨리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자. 노래 가사는 좀 그 조선의 찬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용이 날고 뭐 이런 어쩌고 저쩌고 한 뭐 그 용이 이제 조선의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용비어 청가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에서 노래를 빼고 반주만 연주를 할 때 여민락이라고 합니다. 백성과 더불어서 음악을 즐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곡인데 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민락의 선율을 차용을 해와서 새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별이 내린 숲이라는 곡을 만들었죠. 네, 네. 부제로 신여민락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그 곡을 한번 뭐 우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북천 지역의 네. 역사적 맥락에도 또 잘 어울리죠. 네, 잘 예. 어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민 네. 함께 즐기는 여민락이라는 예. 그런 취지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긴급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주 음악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방송국 같아요. 네,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서 예. 네, 이 옆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도 되는 거죠? 네.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시 가서 이제 음악을 예. 준비할 테니까요. 예,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 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예. 연주를 들려주시고. 예. 듣기 괜찮으셨나요? 예. 네. 새롭네요. 또 네. 이렇게, 이렇게 연주를 들으면서. 그러게요. 야. 이렇게 옆에서 네. 연습도 아니고 연주를 들려드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무대에는 같이 서는데 네. 그렇죠. 이상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공연은 참 많이 네. 했는데 이런 상황이 좀 굉장히 낯설긴 하네요. 예.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 한춘 선생님을 위해서 예. 장구를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네. 그 별이 내리는 숲. 예. 별이 내린 숲. 별이 내린 숲. 예. 그리고 부제로 신여밀락이라는 이 제목이
제목의 연주곡 들으셨습니다. 좋으셨죠? 네. 이런 곡을 북천 뮤직 페스티벌에서 연주를 해주시는 거죠? 이번 공연에 연주할 곡입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북천 뮤직 페스티벌 팟캐스트 북천 사랑방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충원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 곡을 들으니 한 곡을 더 듣고 싶은 욕심이 막 드는데 좀 자제를 하고 물론 저희가 모시긴 모셨지만 북천 뮤직 페스티벌 올해의 주제가 사랑인 거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예. 항상 혹시... 저한테 모자란 부분, 아니 없는 부분, 죄송합니다. 네. 아직 총각이라. 네. 아니 뭐 사랑이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가요? 예. 하여튼 그래서 들려드릴 곡 중에 지금 이 신여민락도 들어가는 게 사랑이란 것을 뭐 제가 여자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이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지금 임금처럼 뭐 세종대왕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뭐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사랑의 큰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연민락도 들려드리지만 그 중간에 들려드릴 곡 중엔 아버지를 위한 노래, 그 북유럽의 민요입니다. 라티엘파라고요. 굉장히 사연이 많은,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은 하는 아들을 그 벽장 속에 가둬놓고 창고에 가둬놓고 굉장히 혹사시키면서 연습을 시켰다고 해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는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 뭐 그런 의미, 사연이 담긴. 유럽에서는 왠지 없을 것 같은 그런 얘기네요. 아무래도 과거니까요. 예, 거기도 좀 극성스러운 부모님이 계셨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또 어떤 뭐 사연이 있겠죠. 뭔가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 외국 연주자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같이 녹음을 했었는데 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묘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곡이 있고 또 영국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마틴 테일러의 그 아이가 죽은 그 상황에 만든 곡이 있어요. 원데이라고. 굉장히 감동적인 곡인데 그 곡도 연주를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뭐 그런 음악들을 연주를 할 겁니다. 혹시 벽장 속에 갇혀서 연습하시거나 이런? 그 선배님 중에 판소리한 선배님 한 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굉장히 부모님들한테 감사한 거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방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네가 할 때까지 해봐라. 사실은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악기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을 느꼈거든요. 일반적인 부모님처럼 네가 지금 악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래, 뭐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런 생각을 없이 네가 하고 싶으면 목숨을 걸고 해봐라. 이런 부분이 저희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부분이죠. 지금도. 그래요. 그 대금이라는 악기, 소금이라는 악기, 사실 이것이 자기가 뭐 좋아하는 어떤 취미로서가 아니고 직업으로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깊은 애정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모든 예술가들이 그러시겠지만 처음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 악기를 연주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으로 뭐 재벌이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욕심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나는 이 그림이 좋고 연주하는 게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연주를 하고 그러지만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명예죠. 좋은 연주자한테는 명예가 따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명예로운 예술가는 그만큼 사회 활동이 영위하기가 좀 편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죠. 예술이란 것이 저는 그 어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인간이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어떤 커다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동물과 다르고 그 사회란 걸 만들었을 때 그 안에 그 어떤 뭐 정치나 경제적인 과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회와 집단의 어떤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교, 예술, 철학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예전에는 사실 악기를 불어서 뭐 그림을 그려서 뭐
대금을 불어서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저한테도 좀 상처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면 누군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막상 할 수 있는 건 악기 연주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악기 연주를 가지고도 정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고 그림으로도 해줄 수 있다라는 네. 부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멀리서 지켜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면 내 삶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됐죠. 네. 이렇게 가슴 짠한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시네요. 술이 덜 깼나 봅니다. 제가. 예. 네. 우리가 특히 요 최근 들어서 힐링이라는 말, 치유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악이 정말 작은 비용으로 그렇죠. 예. 최고의 어떤 치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신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영화의 한 장면에 캡처했던 것을 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했던 부분이 음악 영화였어요. 네. 아마 베토벤에 대한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밑에 써 있습니다. 음악은 신의 언어야.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인간이 연주하지만, 인간이 행위를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아티스트의 사회적인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을 네. 좀 존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 한 부분이 계세요. 제가 네. 그 말씀 때문에도 지금까지도 좀 활발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계승과 발전은 물론 중요하다. 물론 지금 실제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발전이 갖는 부분은 분명히 그 시대에는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는 네. 예술과 철학과 음악이 있어야 된다. 이 시기에 2015년도에 어떤 생활과 삶을 표현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 뒤에 한마디 붙이는 거는,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보존만 한다면 후세 사람들이 2000년도의 사람들은 아무런 발전 없이 그냥 옛날 거 그냥 울고 먹고 살았네.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예술이 없네. 네. 라는 말을 할 거라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통의 보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지금도 저도 전통 음악을 연주를 하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만드는 또는 내 또래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만드는 수준의 음악이 과연 이 깊은 세월을 담아온 전통음악을 이길 수 있는 음악이 있을까? 불가능하다 하고 절망도 하지만, 그러면서 갖는 희망은 그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음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좀 수준이 낮을지라도 노력을 하다 보면 제가 아니래도 제 후배들이나 또 후세들이 또 이 시대의 음악을 정립을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좀 기대를 갖는 거는, 그래도 옛날에 한충훈이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요만큼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좀 참고가 됐어, 이런 부분이 된다면 전 또 죽어서라도 되게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은 말씀을 하고 그랬어요. 네. 인생이 짧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북촌 뮤직 페스티벌을 수립문화재단에서 주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전통은 물론 보존돼야 되고 또 계승돼야 되지만,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도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한국의 전통 음악적인 어떤 소재가 됐든, 아프리카적인 무엇이 됐든, 클래시컬한 무엇이 됐든, 그런 음악으로서, 악기로서 표현을 하는 것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뭐 하나의 미술의 예를 네. 들면은 우리들이 흔히 옷에도 프린팅을 많이 하는 팝아트 뭐 이런 네.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거 되게 이쁘고 좋아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박물관에서 이 앤디 워홀이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이게 원류구나.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 이게 이 시대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리더가 된 어떤 예술이다. 이런 걸로 그 박물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돼야죠.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선 반대로 이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퍼지고 일반화가 또 돼야 네. 되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동시에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북촌뮤직 페스티벌은 그중에 음악적인 부분에서 이 시대의 아티스트들과 또 계승해온 사람들이 모두가 만나서 무대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전통, 이곳에서는 새로운 음악, 이곳에서는 또 둘이 만나는 음악. 그래서 이 북촌 뮤직 페스티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접근성적으로도요. 너무 가깝죠.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뭐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오신 분이 나 당신 때문에 어디 멀리 사는데 왔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막걸리를 사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예. 그 북촌 뮤직 페스티벌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북촌 지역에 게스트하우스도 많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 여러분들께서 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참여도 네. 하고 하시는데 전 세계 어디든 네, 혹시 이 북촌 뮤직 페스티벌 소식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에 오셔서 북촌에 오셔서 게스트하우스에 머무시면서 네, 북촌 뮤직 페스티벌도 즐기시고 한국에 또 지금- 한충운을 찾아서 막걸리를 대접을 받으시고요. 예. 한국의 오늘날의 현대의 문화도 경험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북촌에 가면 아름다운 우리의 한옥집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홍대나 압구정이나 이런 곳과는 좀 차별을 둘 수 있는 그 아주 아름다운 개인적인 그런 식당이나 카페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낸 아티스트들도 원래 상주하고 계시고요. 가면은 이런 곳이 서울에 있다는 건 굉장히 보석 같은 느낌이 네. 드실 겁니다. 거기서 보석 같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보석 같은 공연을 만드는 겁니다. 올해 북촌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하시는 한충은 씨께서 마치 진주와도 같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은은하고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포부를 지금 밝히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공감하고 즐겁게 또 그러면서 제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서 아름다운 것만 들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내친 김에 네, 진주 같은 곡 한 곡을 더 들려주실 수 있으면 그러면은 네. 이번에는 그 우리 한국의 정서가 또 많이 담긴 곡입니다. 우리가 기쁘거나 슬플 때 마을에서는 항상 그 잔치를 하죠. 예전에는 그 잔치가 굿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했습니다. 네. 영어로 바꿔도 참 좋습니다. 굿. 네, 뭐 이런 그렇죠. 느낌도 있죠. 그 굿의 음악은 뭐 간단히 말하면 이게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과 모여서 아픈 얘기, 슬픈 얘기를 나누고 모든 것을 풀어내고 그 가슴에 쌓인 우리 정서로 한이라고 하죠. 한을 풀어내는 과정에 대한 것이고요. 그게 또 잔치로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에서 뭐 시루떡 찌고 뭐 고기도 썰어 먹고 막걸리 나눠 먹고 아주 그냥 동네 잔치가 됩니다. 저는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입에 침 고이고 있어요. 네.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네. 그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행복을 가지고 또 삶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서 또 한동안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의 음악이 이제 또 그 굿인데 굿 안에서 그 살풀이라는 춤이 있죠. 살풀이의 반주 음악을 신화위라고 합니다. 아까 신여민락도 여민락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새로 재창조해낸 음악이지만 네. 지금은 신화위를 가지고 새로 만든 신신화위 바람의 춤이라는 바람의 춤. 연주해 보겠습니다. 예. 직접 춤도 추시나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예, 이게 분명히 그 보시는 분들이 끄실 겁니다. 제가 춤을 추시면 예, 연주만 얌전하게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충원 선생님의 예. 예, 연주 신신하위 바람의 춤 예. 예, 저희가 들으면서 북촌 뮤직 페스티벌 팟캐스트 북촌 사랑방 예,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북촌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남녀 간의 뭐 그런 애인에 대한 사랑도 물론 들려드리겠지만 가족 간의 사랑, 뭐 형제 간의 사랑, 그런 많은 부분들, 사회와 사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무겁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와서 편하게 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떤 그런 잊고 지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즐거운 음악회를 준비해 볼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저는 전통과 이 시대 여러분들과 훨씬 더 가깝게 공유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민할 거고요. 저는 고민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고 즐겁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할 겁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북촌 뮤직 페스티벌은 정말 엄청난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서 공연을 준비를 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쉽지 않은 그런 아주 편안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